피디님 이제 다음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우리 꼬마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피디님께서 이제 그 사실 일을 하셨던 환경이 되게 열악했잖아요. 회사에서 알려주는 걸 다 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박스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박스가 늘어났죠. 뭐 기초 제공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네. 박스가 늘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네. 1억 8천만 원의 박스를 이제 끌어안게 되신 거죠. 네. 요.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어난 거죠. 근데 피디님께서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시면서 많은 돈을 버셨냐고 애들이 궁금하대요. 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본질. 제가 뭘 알아서 했겠어요. 제가 비즈니스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나서 우리가 처음에 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지금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나처럼 못했던 사람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과 나 달랐죠. 인정해. 예. 많이 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난 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자꾸 간다고 하지? 저렇게 거절을 하는데. 음, 그러면 그 생각하는 순간 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이미 끊긴 거지. 어,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음, 아유, 해보거나 죽자가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까지 오게 된 음, 계기예요. 홀드 해보거나 말씀하시는 죽자. 거죠. 어, 그쵸? 어, 어. 어차피 내가 이걸 배우려고 들어왔으니까 아이스강 대표를 피디님이 만났. 회사가 피디님을 그럼 살린 건 사실은 아니야. 아니죠. 회사가 살린 게 아니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어, 거죠. 내가 맙소사. 지하 100층으로 툭 떨어진 거야, 어느 날. 어? 원래는 이거를 이제 내가 뭔가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늘 평소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노동의 한계는 있어.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맞아요. 됐잖아요. 맞아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미용에는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한번 해서 음, 늦게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음, 쉽게 뛰어들었는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갈 데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로 떨어졌어. 음, 그래서 찾던 중에 또 대표님을 만나서 이 음, 콜드콜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이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해보면서 이것도 이제 계속 가서 고객을 만나다가 보니까 자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왜? 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럼 이 고객들을 어떻게 또 내가 케어하면서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사람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멘토를 정해놓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좀 쉽게 간 거죠. 그래서 음, 대표님은 13년이 걸렸는데 난 1년에 끝내버린 거야, 이거를. 맞아요. 음, 콜드콜이라는 도구가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은 그걸로 하루에 2천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 게 13년 걸리셨잖아요. 그쵸? 근데 피디님은 1년 맞아요. 2천만 원의 매출을 해내신 거죠. 음,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은둔 생활이라고 해야 되겠다. 음, 은둔 생활을 할 때 잘 나간다는 유튜버가, 영업으로 잘 나간다는 유튜버가 음, 그,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음, 절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와닿는 거지, 이제. 음, 그래서 결국은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나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제 현장에서 뛰고 오면은 음. 그 6단계나 이런 거 해줄 때 어, 가슴에 막 머릿속에 꽂히는 거지. 아, 나 이래서 클로징 못 됐구나. 나 어, 이래서 안 됐구나. 어,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대표님이 좀 남다른 그런 또 음, 이다나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가서 써먹어 보는 거지, 가서. 건드리는 질문, 그쵸? 어, 고객들한테 어, 솔직하게 어. 건드리는 질문. 그래서 가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근데 자,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근데 경청을 잘해야 된다는데 음, 나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데 무슨 경청을 또 하라는 거지?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청이 사실은 그런 경청이 아닌 거야. 음,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언어라든가 그 대화하는 속에서 키워드를 꺼내서 다시 또 질문할 수 있고 그러면서 건드리면서 뭔가 그 사람의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걸 모르는 거지.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아마 아이스강 대표를 안 만났다면은 중간에 나가 자빠졌을지도 몰라요. 왜? 길을 길을 딱지를 못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어 누군가와 함께 하냐가 참 진짜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인셀덤은 누구랑 함께 하냐가 중요하다가 이상하게 결론적으로 누구랑 함께 하냐가 그 어디야 신용회복위원회를 가게 돼. 맙소사. 응, 응. 아휴. 누구랑 함께 하냐 하면서 음, 그리 가는 거야. 음. 종점이 거기야. 아, 얼마 전에 제가 인셀덤 그 이제 왜냐면 관련된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영상이 떠요. 근데 인셀덤에서 그러니까 막 성공 스토리 같은 거 이제 그 영상 올리는데 그 인셀덤에 대한 홍보를 신용불량자 6명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를 홍보를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6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스쳐갔다는 건 사실 돈을 못 벌었다는 거지. 돈을 벌면 거기 아직도 앉아 있어야지. 왜냐면 그럼요. 한동안 돈을 잘 벌었다고 정말 떠들썩했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는 정말 언제 내가 인셀dom을 했냐는지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을 보냐면 PCM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를 씹었었거든. 우리가 인셀덤 할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1억 원 필요해요. 여러분들 대리점장 그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를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우리를 막 씹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이제 제보를 해주고, 야, 여기서 니네 나쁘게 얘기하더라. 가서 들어보면 그냥 못마땅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아니, 사라졌다니까. 흔적을 지, 그런다니까. 예. 흔적을 지우고, 흔적을 왜 지운 거야 도대체. 우리 욕한 거랑 다 남겨놓고 떠났어야지. 그리고 확인되게. 그리고 음. 그거를 사실은 마지막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만둔다라는 그런 영상 정도는 남겨줬으면 좋았을 까 안타깝다. 나도 그게 안 돼. 왜냐면 봐요. 우리가 인셀dom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다단계를 했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과거를 지우고 부정한다는 건 내 인생을 지우는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살면서 잘할 수만 있어. 내가 과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멍청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용기 있게 극복해내면 되잖아. 저도 다단계에서 사실은 잃은 게 되게 많아요. 많이 잃었어. 근데 그거를 왜하는. 왜 안 이렇겠어, 그쵸? 멀쩡하게 잘 나가는 학원을 내팽겨치고 그렇게 정말 엉뚱하게 정신이 팔렸었는데, 근데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제가 잃었던 멍청함에 대한 이 어떤 과거의 스토리를 꺼내서 다른 사람이 잃지 않게 도와주면 되잖아. 그걸 하자고. 맞아요. 예. 하지 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옳은 소리를 내고 그 음, 다음에 사실은 뭐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음, 그래도 내가 옳으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성향적으로 볼 때 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꺼내려 그러지. 저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인셀덤 사재기 한 거를 대표님 만나가지고 거의 한 8개월 어. 맥스 치면서 내가 꺼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 이런 힘든 게 맥스의 절정에 달했을 때 꺼내신 거죠. 네네 1억 그 사재기 완판하면서 꺼냈었어요. 얘기를 막 판매 다 하시고 나서 응, 응. 창피해가지고. 세상에.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리고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 정땡땡이라고 그 음, 사람 대표님이 책을 썼을 때에 이제 책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말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 왜냐하면은 어,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대표님 사실은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그냥 썼을 것 같아요. 음. 그때 대표님이 제안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W 본부의 정땡땡 저희가 정대지라고 부르는 콜드콜로 한때 잠깐 이렇게 홍보가 됐던 사람인데 똑같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왜냐면 당시에 먼저 조금 들어와서 먼저 이제 뭔가 성장하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는 사실 다 관점이 없었어.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본질이 뛰어난 게 아니라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빛나게 만들어줬거든요. 맞아, 맞아.
인터뷰를 해줬잖아. 그 맞아.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해줬고 그 사람이 돋보이게 질문을 해줬거든. 근데 살아온 정체성을 보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도 없고 본질도 없고 그냥 다단계를 오래 해던 그냥 아줌마였던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원래 정체성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후킹이 된다. 우리도 후킹이 됐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맞아. 당시에는 되게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였고 심지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면 똑같이 돈 내고 배우러 온 애들 중에서 세 명이나 멍청하게 이 여자를 따라서 PCM을 버리고 이 여자를 따라서 그 나갔냐고. 라인 이동까지 맞아. 본부 이동까지 해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남아있냐고. 그렇게 라인 이동, 본부 이동까지 떠들썩하게 해나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후킹 돼갖고 나가서 잘 맞아요. 될 줄 알았는데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줄 알았지. 근데 없지. 아니었잖아. 없어. 다시 한번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또 끼리끼리라도 제대로 끼리끼리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게 통장의 잔고를 얼마를 벌게 해줬는지는 남의 통장을 까볼 수는 없잖아. 근데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적어도 주목받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의 파워를 끌어줄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알스강 대표가 그걸 했으니까 수강생들한테. 맞아. 그 사람이 데려간 그 파트너들은 영상을 이제 가끔 또 뜨니까 보는데 누르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일단 1년 동안 구독자 변경이 없어. 저도 그건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훨씬 더 그분보다 늦게 시작해서 이제 인셀동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훨씬 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되는 반면 구독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그리고 영상 조회수가 안 나와. 맞아요. 본질이 없다는 거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 음,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럼요. 음. 그래서 피디님께서는 이제 인셀덤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호갱이 되어서 들어오셨는데 역경을 겪으시다가 사실은 PD님을 성장시킨 건 그러면 PCM의 이제 아이스강 대표. 안수환 대표님이죠. 예. 음, 왜냐면 들어와서 방향성도 알게 됐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콜드콜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음, 그리고 그 콜드콜이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배운 거예요. 뭐 음. 알고 배웠겠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랬죠, 저희. 평소 때 비즈니스를 해봤더라면은, 약간 좀 영업을 해봤으면은 음,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저는 전혀 그런 데는 아주 음, 알지도 못하고서 시작을 해서 음, 하면서도 맨날 그랬어요. 그 왜 처음에 뭔가 초보자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맞아, 아, 맞아.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어, 다니면서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표님이 이런 걸 가리킬 때는 본인이 그리고 13년 동안 해봤대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거는 믿었어요. 음, 그거는 믿어서. 근데 가서 했는데 음, 나는 왜 안 되지? 음, 그러면 나 이제 초보자라서 그런가? 음, 그렇겠지. 어차피 콜도 오라고 잘 콜이 안 잡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음, 하다 보면 되어지겠지. 그래서 음, 클로징도 역시 다 똑같은 생각이었었어요. 음, 어차피 나는 지금 금방은 안 돼. 근데 그때 당시에 뭘 떠올렸느냐? 내가 미용을 할 때 일 배울 때를 자꾸 떠올린 거야. 아, 내가 일을 배울 때 이래서 이게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음, 몰랐던 거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내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됐지. 이거를 이제 자꾸 거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음, 음, 그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니고 음, 내가 미용을 배울 때에 그런 것들이 음, 그 이제 스승님이 맨날 이 앞머리를 자를 때 각도를 어떻게 들고 뒷머리를 자를 때 뭘 어떻게 하고 옆을 할 때 어느 정도 이거 각도를 들어서 해야 된다. 특히 짧은 머리일 경우에는 음,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 그 보부 음. 커트도 다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음.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못 알아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각도의 기준치가 딱 잡혀져 있질 않아요. 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정도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게 음,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걸 이해를 우리가 클로징 할 때 멘트 하나 갖고 안 되는 거하고 아, 똑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이게. 예.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깎았을 때는 음, 머리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음,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예쁜 거야. 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머리 길이가 다른 건 두상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음, 가서 고객하고 콜드콜을 해서 만나서 뭔가 내가 시너지를 못 내고 결과를 못 낼 때, 음, 그래, 맞아. 나 그때 이런 거 금방 안 됐어. 어, 얘도 똑같을 거야. 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그래? 음, 그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음, 이거를 자꾸 연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삐님 제가 드는 생각이 사람들은 콜드콜 하다가 다 처음에 다 까이고 끊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다 콜드콜을 의심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 내가 되나 안 되나 생각하겠지.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근데 왜냐면 PD님은 근데 출발점이 되게 다른 게 과거에도 내가 뭔가 한번 오랜 시간의 배움을 통해서 어떤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신 그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현재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도 않아. 아,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시간이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야라는 거를 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고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계속 가시거든요. 끈기도 있어. 포기하지도 않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인내심이 없어. 깔짝깔짝 쬐끔 해보고 안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까운 거지. 근데 미용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10년은 필요한 것 음. 같아요, 피디님. 뭐가 왜냐하면 이 되는데. 기능을 익히는데 어, 그 같이 경쟁하던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오, 저랑 동갑이었는데 아, 걔는 어, 학교를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아, 근데 나보다 훨씬 먼저 미용을 배운 거야. 근데 아. 그때 당시에 남자 미용사가 흔치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걔는 우리 그때는 이미용이 통폐합이 돼 있었어요. 아, 이렇게 분리되질 어, 않았었어요. 그 통폐합이 돼 있는데 걔도 이미용을 다 배웠고 나도 이미용을 다 배웠어. 오, 그랬는데 음. 걔는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이 남성 커트나 이런 커트를 되게 잘했어요. 야, 세상에, 진짜요? 엄청 네. 잘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걸 배운 지가 한 5년 정도 됐었어요. 아, 그랬는데 우리 스승님의 조카였어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얘는 그걸 빨리 습득을 한 거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겠지. 됐다. 그랬는데 나는 3년 동안 머리만 감았다니까? 오, 세상에. 응, 응. 그러면서 그 고객이 오면은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잘라보자고. 음. 응. 그거를 그렇게 부르짖고 다녔던 것 같아. 이거, 그리고 머리를 일부러 제가 머리를 감겨드리는 거예요. 감겨드리면서, 아, 사장님, 다음에 오시면은, 아니면 사모님,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머리 시원하게 감아드렸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앞머리 한 번만 잘라보게 해주세요.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이제 긴 머리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이제, 아, 있잖아요. 그 머리, 긴 머리니까, 많이는 안 자르고 1cm 자를 거 제가 0.2cm만 자를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위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 많이 어, 고객들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옷니 먼저 옷도 받아서 걸어주고 또 이제 머리 감겨주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좀 신경 써서 하는 거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세상에. 우- 지금 생각하면 우픈 건데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온니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내 그 스승님은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헤어지면서 그 내 영업을 할 때 이게 상당히 기술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고민을 자꾸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때 우리 스승님이 이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그걸 다시 전체적인 거를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전- 그때 그때마다
음.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되려 더 성장이 됐었어요. 아, 오히려 음, 문제를 음. 발생되면 그거를 계기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성장을 하시게 된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바이소드로 지금 이걸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내가 뭔가 음. 이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지. 찾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진도가 못 나가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가 찾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있는 거죠. 음. 과거에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음. 이것도 인셀덤도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녔으니까 맞아요. 하나씩 할 때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히 내가 처음에 머리를 자를 때 앞머리를 잘라놨을 때 우리 스승님이 지금 한 말도 기억이 나거든요. 음. 야, 이거를 지금 앞머리를 내가 그렇게 각도를 이렇게 들으라고 했는데 앞으로 빼갖고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거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연정민 PD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삶에서 굉장히 매 순간 맥스를 치지 않은 습관이 없어요. 정말 학창 시절에서 이제 학창 시절에 성인이 되어서 미용이라는 걸 결정할 때 학원 하나를 알아보는 것부터 내 삶에 문제가 맞아요. 정말 그 모든 학원을 다 전화해서 최고의 미용 교육 기관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미용을 그때 약간 옆에서 이렇게 눈동냥이라고 하나? 눈동냥으로 이렇게 약간 배우는 시절이었는데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내 삶에 되게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에요, 피디님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피디님께서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노력해봐야죠. 확신하고 또 그 성장 스토리 저희가 과정 계속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